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토요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대구 경북 TK 윤창중 정치학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참석하시지는 못했지만은 또 많은 성원을 해주신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보수 우파 지금 어려운 시련입니다만 살아 있습니다. 참 그 윤창중 정치학교 TK 정치학교에 오신 많은 분들의 그 얼굴 표정 참 살아 있구나. 다시 재기하자, 일어서자. 몸과 정신을 추스려서 다시 우리가 보수 우파 정권을 세워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자. 이런 결의를 다짐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참 따뜻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거듭거듭 감사드리고 윤창중 정치학교 더욱 발전하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이번 주 28일이죠.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부산입니다. 부산 경남 우리 보수 우파 애국 시민들 태극기 시민 대한민국을 이끌고 지키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 부산 경남 PK 윤창중 정치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28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부산역 KTX 회의실이죠. 512호실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11월 11일입니다. 11월 11일 역시 토요일입니다. 제5차 윤창중 정치학교 충청권에 계시는 많은 보수 우파 태극기 시민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을 위해서 장소는 서대전역 2층 회의실 장미실입니다. 장미실 로즈 장미실입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1월 11일 서대전역 2층 회의실 장미실에서 열립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혹시 이 지역에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장소가 있다. 그런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아시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나름대로는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이런저런 문제점이 눈에 띕니다만 자칫 그 보수 우파가 더 분열될 가능성 그런 걱정을 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전 대표,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 서로가 막말이랄까요. 전 그런 표현은 좀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거친 표현을 주고받는 걸 보고서 만약에 홍준표가 집권했다면 문재인 씨가 아니고 이번에
홍준표 씨가 그 집권하게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났다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는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련, 그러한 고통보다 훨씬 더 농도가 짙은 그러한 정치 보복을 당하고도 남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요즘 하게 됩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 대선 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동정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선거전법,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참 형언할 수 없는 그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선거 대선 전술 전략을 펼치다가 대선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소위 말하는 안면을 싹 바꿨다 그러죠. 안면을 싹 바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는 쪽으로 이 표변을 하고 또 그 서청원, 최경환 한 번 그 당원권 정지를 당했지 않습니까? 임명진에 의해서 그런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됐다면, 홍준표 대통령이었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한 피해 정치 보복이나 숙청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 서청원 전 대표의 반격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옹호하는 쪽이 아닙니다. 지난 탄핵 과정에서 서청원, 최경환은 물론이고 친박계 중에서 김진태 의원과 조원진 의원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말 대한민국 정치판의 그 더러운 밑바탕, 그 밑바닥을 참 그대로 보여줬다. 참 이것은 제가 정치권을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추악한 참 그야말로 양아치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친박 청산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친박은 청산해야 된다. 자, 그러나 홍준표가 서청원과 최경환의 목을 치겠다, 쫓아내겠다고 한 그 배경은 뭐냐면 어디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와 서청원의 그 반격이 좀 시작됐냐면 그건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있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축출한다. 바꿔 말하면 박근혜 지우기, 박근혜 이 격화운동, 홍준표의 격화운동에서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서청원, 최경환이라는 사람을 출당시키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 이 홍준표에 대한 평가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 이런 논지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홍준표가 대선 때와는 달리 갑자기 표변할 수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른바 그 정치적 정직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정치적 정직성. 제가 굳이 뭐 도덕성이라든가 이러한 거창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정직성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때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득표를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참 그렇게 옹호했다가 하루아침에 이 바뀌는 거, 그것을 그냥 정치는 그렇게 썩은 것이다라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건 정치적 정직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된다. 들고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 문제를 지금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지금 제 이 방송 윤창중 TV 칼럼을 보시는 분 중에는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가급적 중립적이 싶어요. 이 중립적 시각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사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중립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를 어떻게 봐야 되냐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탄핵 때에 그 숱한 칼럼, 그 숱한 방송, 그 숱한 이 집회 연설에서 도대체 최경환, 서청원, 윤상현 이런 사람들 뭐 하고 있느냐 말이지. 참 목이 터져라고 참 주장을 했습니다만, 따라서 제가 지금 홍준표가, 그러니까 홍준표가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친박계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견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홍준표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홍준표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출당을 지금 결정하거나 지금 친박계를 욕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대선 때에 홍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었어요. 이른바 박근혜 파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재미를 본 거예요. 홍준표가 대선에서 24%를 얻은 것이 홍준표가 자기 개인기가 좋아서 마이크 들고 무슨 뭐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24%를 얻었다는 저는 보지 않아요. 물론 홍준표의 그 개인기 때문에 표를 많이 얻은 건 사실이다. 도망갔던 보수 우파의 표를 많이 끌어온 건 사실이에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논객들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예. 홍준표가 24% 득표를 하게 된 것은 홍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되거나 만약에 아니면은 득표율이 높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억울한 인민재판 마녀 사냥,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보수우파의 그 근거 없는 기대가 작용했기 때문에 홍준표가 23%를 얻은 거지. 홍준표가 24% 얻은 것이 자기가 잘해서 문재인을 무슨 친북 좌파라고 몰아쳐서 안철수를 뭐 공격해서,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보수 우파의 그 기저의 밑바탕에서 흐르고 있는 그 정서를 전혀 잊지 못한 겁니다.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조원진이가 불과 4만 표밖에 얻지 못하고 4만 표밖에 얻지 못한 그 근본 배경이 뭐냐? 그래도 홍준표한테 좀 몰아줘야만 박근혜 대통령을 좀 구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홍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믿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깬 거, 이게 소위 말하는 정치적 정직성이라고 저는 명하고 싶은데, 이 정직성이라는 문제에서 과연 홍준표가 그런 이야기를 서청원한테 할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서청원이가 아무리 추악한 정치인을 하더라도 그런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표변한 홍준표가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걸 저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제가 볼 때는 칼치기 정치 스타일이에요. 칼치기.
여러분 칼치기라는 말 아시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정말 자기가 빨리 가야겠다는 그 오로지 목전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 이익만 보고서 그냥 칼처럼 들어와 가지고 내빼는 폭주하는 그러한 걸 칼치기라고 하죠. 칼치기. 홍준표야말로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딱 보인다. 그러면 과거에 무슨 말을 하던 간에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차를 몰고 가던 간에 바로 앞에 칼처럼 껴들어가지고 달려가는 말이죠. 홍준표의 정치 스타일은 칼치기 정치 스타일입니다. 자, 그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성완종 사건으로 자, 검찰에 기소가 됐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홍준표는 당원권 정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른바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임명진이라는 좌익 요설꾼,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좌파, 목사라는 이름을 빌린 그러한 전형적인 좌파와의 첫 그 대면에서 90도가 뭡니까? 이거 완전히 한 120, 30도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 절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다가 말이죠. 자신이 다른 친박, 성완종 회장이 참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는 친박계 이름을 거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다. 이렇게 홍준표 씨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는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가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 그래서 나온 홍준표 대표의 별명이 홍방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태극기 세력,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이 뭐 이런 인간이 있어 하고 들고 일어나니까 입장을 바꿨죠. 태극기 세력하고 영합한 거 아닙니까? 같이 태극기 흔들고. 기가 막힌 거죠. 완전히 박근혜 발의로 재미를 봤던 거 아닙니까? 그 홍준표의 그 달달한 말재주에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시민 세력이 어떻게 봤느냐? 홍준표가 만약에 득표를 많이 하게 되면, 더 많이 하게 되면 우리 홍준표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구명하겠지. 이런 참 어림없는 그러한 말장난, 언어의 유의에 넘어갔던 거죠. 우리 순진한 보수 우파들이. 네? 근거 없는 기대 속에서 그래서 홍준표 후보를 찍은 거 아닙니까? 눈을 참 질끈 감고서. 그런데 그랬던 홍준표가 20일 만에 당대표에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7월 3일 날 한 2달 좀 못 됐죠. 대선 후 2달 못 돼가지고 당대표에 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출당시킬 것이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친박계 말을 바퀴벌레라고 이제 비난을 했던 건데, 그랬던 홍준표가 갑자기 표변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가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김무성과 손을 잡겠다는 거예요. 김무성과. 자, 어찌됐든 당대표가 돼 보니까 친박계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래도 입은 다물고 있지만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이걸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느냐? 자유한국당에서 나갔던 김무성과 손을 잡겠다는 거예요. 김무성하고. 이걸 어찌 용납할 수 있는 일입니까? 홍준표 스스로의 자신의 정치적 정직성을 완전히 뒤엎는 이런 행태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보기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김무성이가 누굽니까? 김무성 박근혜가 김무성 유시민이가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날과 이 처참한 신세의 1등 공신이 누굽니까? 김무성, 유승민 아닙니까? 탄핵의 1등 공신, 그게 누굽니까? 김무성, 공동수상인 거죠. 1등 공동수상이 김무성, 유승민, 김무성 아닙니까? 근데 그 김무성과 손을 잡는 거예요. 왜 김무성과 손을 잡느냐? 그것은 친이계. 그 바른정당에 나간 그 세력들이, 그 쫄개들이 전부 MB 쫄개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들여와가지고 친이계 숫자를 늘려서 친박계를 괴멸시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치적 그 어떠한 전략이라는 것도 말이죠. 최소한의 어떠한 정직성이 들어있어야지. 이게 무슨 감동을 주는. 아무리 우리가 보수 통합을 원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보수 통합이 과연 무슨 감동이 있겠냐 이거예요. 자, 보수 우파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국민들이 볼 때에, 보수 우파가 아닌 다른 국민들이 볼 때에 이게 무슨 정직한 정치 행위냐 이거죠. 상층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정치, 아무리 정치가 썩었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정치, 그 부분만은 소위 말하는 연못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진흙탕 연못에서 연꽃이 피어나게 하는 거, 그게 정치라는 거 아닙니까? 정치란 종합예술이다. 그래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완전히 노골적으로 그냥 내놓고 말이죠. 불륜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즘 태극기 집회에 나가보면, 또 지난번 그 정치학교 윤창중 정치학교에도 보면은 박수가 가장 많이 나올 때가 뭐냐?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언급할 때가 박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유승민, 김무성 그리고 홍준표, 이 세 사람이 완전히 보수 우파가 제1의 보수 우파의 제1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홍준표 대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거라요. 도대체 이런 일이 과연 이게 말이 되느냐. 정말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홍준표 대표가 그 서청원 씨에 대해서 그 이른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퍼붓는 그 말들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 말발을 보면은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 마땅히 그 가져야 할, 아무리 보수 우파가 다 무너진 참 그야말로 폐해 가문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의 당 대표라 할 것 같으면 이 교양, 품격, 어떤 철학이 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건 보면 완전히 바닥이에요. 완전히 바닥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마치 말이죠. 북한 중앙TV에 나오는 그 아나운서가 트럼프 대통령 맹공격할 때 쓰는 그 아주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 극악스러운 표현을 지금 홍준표가 하고 있어요. 홍준표가 그런 극악스러운 그런 말을 입에 올리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어떻게 참 기자회견 한 번 안 하고 기자가, 이게 무슨 말이죠? 페이스북이라는, 무슨 자기가 트럼프 흉내낸다. 트럼프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홍준표와는 격이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정식으로 기자 간담회를 한다던가 기자회견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느냐.
서청원이라는 사람은 제가 1981년 제가 처음 정치부 기자를 했을 때 그 양반은 당시 야당, 민한당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홍준표 씨를 알게 된 건 1996년입니다. 그 이름을 듣게 된 게 정치판에서. 그러면 정치판에 한 15, 16년 선배인데 서청원 씨가 홍준표에 비해서 나이도 한 9살, 10살이 많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하냐. 노역, 노추로 비난받지 말고 당을 떠나라. 노역, 노추라고 그랬어요. 같은 한솥밥을 먹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옛날에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만 시골 동네에서 아주 내놓은 그 못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양아치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 노인네들한테 그냥 욕설하고 심지어는 죽어버려라 말이죠. 이런 그건까지도 퍼붓는 그 촌동네 그 양아치를 떠오르게 합니다. 노역 노추다. 물러가라 말이죠. 잔뜩 술에 취해가지고 동네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그 노인네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죽어버리라는 그런 못된 그 주사를 부리는 동네 양아치가 떠오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겁니다. 정치도. 보수 우파는 특히 교양과 품격과 철학을 갖춰야 됩니다. 다른 걸 떠나서. 교양, 품격, 철학. 이게 마치 무슨 북한 중앙방송에 그 아나운서가 퍼붓는 그 악담과 같은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참 정말 비애를. 대한민국 제1보수 당대표 입에서 정말 이런 말을 입에 올려야 되느냐. 제가 참 이런 말은 참 저도 안 하려고 했지만 정말 앞으로 홍준표 대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정제된 언어. 그리고 그 페이스북 하지 마세요, 정말. 그게 완전 무슨 술주정뱅이 양아치가 말이죠. 그냥 홧김에 하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은 정말 국민 교육 차원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정직해야 됩니다. 저는 홍준표 씨가 그런 가혹한 말을 할 때마다 그런 가혹한 말을 하는 홍준표 대표를 지켜볼 때마다 저는 가끔 저 혼자 피식피식 웃습니다. 왜 웃느냐? 입만 열면 안보. 지금 한반도 전술핵 배치까지 재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홍준표 대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적자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군대 갔다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줄 아셨죠? 군대 갔다 온 걸로 알고 계셨죠? 입만 열면 보수다 우파다 안보다 하는 그 홍준표 대표를 딱 보면은 적어도 해병대 공수부대, 해병대 공수부대 안에서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군대 3년 꽉꽉 채우고 갔다 온 사람 같지만 이 양반 방위 출신입니다. 방위. 6개월 방위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체중 미달입니다. 물론 방위도 군대를 안 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죠. 홍준표 씨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볼 때 그건 군대 갔다 오지 않은 겁니다. 왜냐? 보수 우파 정당의 당대표, 제1야당의 당대표가 방위를 갔다 왔다? 이유가 최종 미달입니다. 최종 미달. 자, 이회창 총재 두 아들 병역 면제 이유가 최종 미달 아닙니까? 그걸로 이회창 대표, 이회창 총재 두 번이나 대선에서 낙선했지 않습니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도대체 저나 홍준표 대표나, 제가 홍준표 대표보다는 한 2살, 3살 아래입니다만, 군대 갈 때가 70년대 후반인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는 대학생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학생은 거의 100% 군대를 갔습니다. 대학생들이 고생해야 된단 말이지. 너희들이 대학생이니까 고생해야 한다. 그리고 군대를 가도 전방에, 거의 다 전방에 갔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대학생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된다. 나는 게 옳다고 봐요. 그게 바로 노블레스 오브리주 아닙니까? 근데 그런 판에 대학교 다니던 사람들 거의 100%가 군대 갈 때 홍준표는 어떻게 군대를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방위가 됐습니까? 또 하나 기가 막힌 것은 또 대한민국 보수 야당판에서 입만 열면 안보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김무성 씨. 김무성 씨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방위입니다. 그 거구가 어떻게 군대를 나갔던 거예요? 지금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건강 상태의 김무성 씨가 도대체 어떻게 군대를 나갔다 왔습니까? 자, 보세요. 방위 갔다 온, 방위로 군대 때운 홍준표와 김무성 두 사람이 보수 통합한다고 만세 부르고 만세 삼창하면 그게 무슨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수 우파의 한 사람입니다만 바로 이러한 정치적 정직성, 그 정치적 부정직성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좌파가 먹고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좌파들이 이런 사람들을 공격해서 밥 먹고 사는 세상이 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 보수 우파의 일부 그 표리 부동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좌파,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의 숙주인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홍준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내쫓아버려서 바른정당의 김무성 그 일당, 그 배신자, 대한민국 보수 우파 현대 정치사의 그 배신자와 다시 손을 잡으려는 그 계략은 얼마 가지 않아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께서는 자중하셔야 됩니다.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